나 여보, 혼자 친정 나 갈게요. 혼자 친정 남편은 갈게요. 대답도 안 했습니다. 냄새나는 처갓집을 내가 소파에 왜 누워 가? 핸드폰만 보더니 한마디 여보, 했습니다. 나 냄새나는 처갓집을 내가 왜 가? 저는 그 말에 발이 굳었습니다. 20년을 같이 산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제가 똑같이 갚아줬습니다. 결혼한 지 20해가 됐습니다. 20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저는 그 20해를 되돌아볼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곧바로 다른 생각이 따라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제 이름은 박정숙입니다. 올해 53살입니다. 남편 이름은 김태호. 56입니다. 우리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1990년대 말 제 어머니 친구분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공무원이야. 성실하고 듬직하다더라. 그 말 하나에 선을 봤습니다. 남편은 첫 만남에서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듬직함으로 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과묵한 게 아니라 그냥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얘기 외에는 결혼 초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잘 다녔고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왔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면 잘 먹었고 집이 깨끗하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엔 문제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상도 출신이셨습니다. 기가 세고 목소리가 크셨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좀 마르네. 밥은 먹고 다니나? 인사였습니다. 그분 방식에 저는 네, 잘 먹고 다닙니다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이 집 며느리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명절은 전쟁이었습니다. 설날 새벽 3시 반. 알람이 울립니다. 저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일어납니다. 세수하고 앞치마 두르고 시댁으로 갑니다. 4시 반에 도착합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에 계십니다. 왜 이제 와?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시작됩니다. 전을 부칩니다. 동태전, 육전, 녹두전, 국을 끓입니다. 사골국, 미역국, 나물을 무칩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시누이 둘이 있었지만 큰 시누이는 아이가 어리다고, 작은 시누이는 몸이 안 좋다고. 결국 부엌은 저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상을 차립니다. 어른들 드시고 나면 치웁니다. 설거지가 끝날 때쯤 허리가 끊어집니다. 며느리 수고했어. 시어머니의 한마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수고했다고 하시더라.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다였습니다. 추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추석은 더했습니다. 송편을 빚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판 송편을 싫어하셨습니다. 손으로 빚어야 맛이 있지. 네, 어머니. 저는 아침 일찍부터 쌀가루를 반죽했습니다. 깨를 볶고 꿀을 섞어 소를 만들었습니다. 300개를 빚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송편 하나를 집어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건 좀 두껍네. 더 얇게 빚어야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남편은 그 옆에서 과일만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게 1년에 2번이었습니다. 설과 추석. 거기에 시아버지 제삿날이 더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삿날만큼은 며느리가 준비해야 했습니다. 음식 12가지, 과일, 나물, 전, 포, 탕, 밥, 국. 혼자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 서서 감독하셨습니다. 생선은 동쪽으로 머리가 가야 해. 홍동백서 알지? 탕은 3가지여야 해. 네 어머니, 네 어머니, 네 어머니. 그 말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시누이 집들이도 갔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새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처제 집들이야. 가야지. 저는 주말에 친정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녀오셔야 했습니다. 같이 가려고 약속을 잡아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주말에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하는데 따로 다녀오면 안 될까요? 남편이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제 집들이가 먼저야. 어머니 병원은 다음에 가면 되잖아. 근데 어머니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셔서 얼마나 안 좋다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병원을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음 주에 같이 가자. 괜찮아, 딸. 나야 괜찮지.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늘 그러셨습니다. 우리 친정은 경기도 안양이었습니다. 시댁은 서울 강동구. 거리는 크게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한테 친정은 늘 멀었습니다. 명절에 시댁을 다녀오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 친정도 잠깐 들르면 안 될까요? 남편이 운전대를 잡은 채 말합니다. 오늘은 무리야. 피곤해. 그냥 인사만 드리고 오면 되는데. 다음에 가자. 다음에. 그 다음에는 늘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친정을 간 건 결혼 20년 동안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혼자 갔습니다. 남편 없이. 친정아버지 칠순 잔치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70번째 생신이었습니다. 오빠가 식당을 빌렸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몇 주 전부터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말에 아버지 칠순 잔치야. 꼭 같이 가줘야 해. 남편이 달력을 봤습니다. 그날 친구 모임 있는데. 친구 모임? 아버지 칠순보다 친구 모임이 먼저야? 먼저 잡힌 약속이잖아. 어떻게? 여보, 칠순이야. 70번째 생신이라고. 이런 날이 몇 번이나 있겠어. 남편이 핸드폰을 들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가서 인사드리면 되잖아. 나중에 따로. 결국 칠순 잔치에 남편 없이 혼자 갔습니다. 친척들이 물었습니다. 사위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이 있어서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제 손을 한번 꼭 잡으셨습니다. 그게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정어머니 수술 날은 더했습니다. 어머니가 담낭에 담석이 생겼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작은 수술이라고는 했지만 어머니 나이가 70이 넘으셨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화요일에 어머니 수술이야. 나 병원 가야 해. 그래, 가. 같이 가줄 수 없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내가 왜 가? 장모님 수술인데. 큰 수술도 아니잖아. 오빠도 있고. 오빠는 직장 다닌다고. 나 혼자라고. 혼자 가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술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혼자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손을 모았습니다. 남편한테서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실에서 나오셨습니다. 마취가 덜 풀린 눈으로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딸 왔네. 응, 엄마. 나왔어. 사위는? 저는 웃었습니다. 일이 있대. 금방 끝날 거야, 엄마.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서 보호자 대기실 형광등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시아버지 제삿날, 시누이 아이 돌잔치, 시누이 남편 회갑, 시댁 친척 모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갔습니다. 한 번은 몸살이 심해서 38도 넘는 열이 났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어머니 생신인데 나 열이 38.5야. 해열제 먹고 가면 되잖아. 저는 해열제를 먹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웃었습니다. 집에 와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는 한다고, 표현을 못할 뿐이라고, 원래 경상도 남자들은 그렇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20해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건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아, 응,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온 식구가 모이기로 했어. 오빠네도 오고, 이모도 오고.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오랜만에 다 같이 밥 먹고 싶어서. 너도 오고 사위도 좀 데려오면 안 되겠니?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사위도요? 그래, 얼굴 좀 보게. 맨날 너 혼자만 오니까. 알겠어, 엄마. 한번 물어볼게. 저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친정에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엄마가 온 가족이 모인다고.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다 같이 밥 먹고 싶대요. 오빠네도 오고, 사위 얼굴도 보고 싶다고 하시고. 남편이 리모컨을 들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나는 못 가. 왜요? 피곤해. 일요일인데요. 주중에 쉬면 되잖아요. 주중에도 피곤해. 저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사위 얼굴 보고 싶다고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남편이 그제야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냄새나는 처갓집을 내가 왜 가? 냄새나는 처갓집.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냄새. 우리 엄마 집에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평생 깔끔하게 사셨습니다. 좁아도 늘 깨끗했습니다. 냄새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너무 많은 말들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수증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도 눈물이 났습니다. 뜨거운 수증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도 혼자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왔어? 사위는? 저는 웃었습니다. 일이 생겼대요. 어머니가 잠깐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와. 밥 먹자. 오빠가 이모가 왔습니다. 왁자지껄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웃었습니다. 잘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도 안 걸었습니다. 냄새나는 처갓집.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무언가 하나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느다란 실 같은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어왔던 것이었습니다. 뚝!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이미 씻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파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봤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거실에서도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네, 잘 지내죠. 어머니는요? 웃음까지 섞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통화가 5분쯤 됐을까요? 남편이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다음 달이요? 당연히 가야죠.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다음 달. 저는 귀가 쫑긋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라고 하시면 무조건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도 데려갈게요. 며느리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생각이 계속됐습니다. 피곤하다던 사람, 냄새난다던 사람, 그 사람이 시어머니 전화 한 통에 무조건 가야죠라고 했습니다. 다정하게, 웃으면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음 달에 모이자고 하시네. 저는 밥을 먹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가야지. 네. 어머니가 몇 달째 못 봤다고 많이 보고 싶어 하시더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며느리도 같이 오라고 하시던데. 알았어요. 이번엔 꼭 가야 해. 어머니 서운해 하시니까. 저는 그때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저 친정 갈 때도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네요. 남편이 국을 떠먹다가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같이 가야 한다고. 서운해 하신다고. 처갓집이랑 시댁이랑 어떻게 같아?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그 한 달 동안 시댁 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갈비찜 해주신대. 형도 오랜만에 온다더라. 이번엔 조카들도 다 모인다고.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엄마 목소리에 저렇게 들떠본 적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주말 아침이 됐습니다. 시댁 가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깨끗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까지 정돈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시댁 갈 때만 저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빨리 준비해. 늦겠다. 저는 침대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남편이 넥타이를 매다가 멈췄습니다. 뭐? 피곤해서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기다리시잖아. 저도 피곤하면 못 가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지금 장난해? 장난이 아니에요.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며느리까지 온다고 하셨는데,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더러운 시댁을 제가 왜 가요? 남편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남편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같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지 않죠. 남편이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요. 다르죠. 남편은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저는 집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집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봤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주말 오전을 보내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2번, 3번 연달아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야. 네, 어머니. 왜 안 왔어? 몸이 안 좋아?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말해봐. 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 친정 갈 때마다 남편이 안 갔어요. 20년 동안이요. 피곤하다고 했어요. 처갓집은 냄새난다고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 칠순도 혼자 갔어요. 친정어머니 수술날도 혼자 병원에서 기다렸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못 가겠다고 했어요. 저도 피곤하다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크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네. 태호가 그런 말을 했어? 처갓집이 냄새난다고? 네, 어머니. 직접 그렇게 말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10분 뒤였습니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말 한 거야? 느낌표가 4개였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그냥 마셨습니다. 차갑고 썼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남편한테서 문자가 또 왔습니다. 집에 있어. 명령어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코웃음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이 사람 말이라면 다 따랐습니다. 있어라고 하면 있었고 가라고 하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어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혼자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라떼를 시켰습니다. 책을 꺼냈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사뒀는데 한 번도 못 읽은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책을 펼쳤습니다. 저녁 6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몰랐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카페요. 전화는 왜 안 받아? 쉬고 싶어서요. 남편이 거실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앉아봐.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사실을 말했어요. 무슨 사실? 어머니가 얼마나 황당해 하셨는지 알아? 며느리가 시댁이 더럽다고 안 왔다고 하셔서 내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알아?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하지 않았어? 저는 사실을 말했어요. 남편이 처갓집에 안 갔다고, 냄새난다고 했다고. 그게 사실 아닌가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시댁 행사를 빠진 적이 없어요. 몸이 아파도 갔어요. 열이 나도 해열제 먹고 갔어요. 기억해요? 남편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정은요? 아버지 칠순에 혼자 갔어요. 어머니 수술날에 혼자 병원에서 기다렸어요. 결혼 20년 동안 명절에 친정 간 게 몇 번인지 알아요?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처갓집이 냄새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냥 한 말이야. 그냥 한 말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한 말이 20년 동안 쌓였어요. 남편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섭섭해 하셨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섭섭했어요. 남편이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어둠을 봤습니다.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오랫동안 눌려있던 것이 조금 들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저는 계란 프라이를 뒤집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왜요? 어머니 마음 상하셨잖아. 며느리가 시댁 행사에 안 온 것도 모자라 어머니한테 이상한 소리까지 했잖아. 이상한 소리. 저는 뒤집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들으면 상처받는 소리잖아. 그럼 제가 20년 동안 들어온 소리는요? 처갓집이 냄새난다고 한 소리는요? 제가 들어도 괜찮고 어머니가 들으면 상처예요? 남편이 넥타이를 매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얘기가 아니잖아. 어머니 아들이 한 얘기잖아요. 남편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같이 어머니한테 전화하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갔습니다. 저는 타버린 계란 프라이를 봤습니다. 까맣게 탔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밥 먹고 어머니한테 전화하자. 저는 국을 떠서 남편 앞에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사과 안 할 거예요. 남편이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뭐? 제가 한 말이 사실인데 왜 사과해요?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어머니 아들은 제 친정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해도 되는 거예요?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지금 버티겠다는 거야? 버티겠다는 거야. 저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사는 게 버티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버티는 거예요.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밥을 반도 못 먹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내일 우리 집에 와. 얘기 좀 하자.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센 분이셨습니다. 가면 혼날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서름이 한 번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니. 내일 찾아뵐게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시댁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걸 멍하니 봤습니다. 머릿속으로 시어머니가 할 말들을 상상해 봤습니다. 며느리가 어디 감히 20년을 살았으면 참을 줄도 알아야지. 태우 잘못이 있어도 며느리가 먼저 참아야 해.
그런 말들이 들려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번엔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시댁 앞에 섰습니다. 20년 동안 수백 번은 왔을 문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야? 저예요, 어머니. 정숙이요. 잠금 해제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굳어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앉아.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한참 보셨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먼저 말씀을 꺼내신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어제 한 말이 사실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태호가 처갓집을 한 번도 안 갔어? 명절은 한 번도 같이 간 적 없어요. 아버지 칠순도 혼자 갔고요. 어머니 수술날도 혼자 갔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참 있다가 여셨습니다. 처갓집이 냄새난다고 했어? 네. 그 말을 직접 들었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물으셨습니다. 며느리, 밥은 먹고 왔어? 저는 그 질문에 잠깐 멈췄습니다. 아직요. 그래, 밥 먹자.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혼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국을 데우셨습니다. 밥을 푸셨습니다. 반찬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부엌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있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엌에서 앉아 있는 건 시어머니가 상을 차려서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먹어.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밥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몰랐네.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처갓집을 안 갔다는 건 몰랐어. 그 정도인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진작 한마디 했을 텐데. 시어머니가 국을 떠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태호가 워낙 말이 없는 애야. 집에서도 그랬어. 속에 있는 말을 잘 안 해. 어릴 때부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그게 남자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경상도 남자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이 없는 것하고 처가에 안 가는 건 다른 거야.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며느리,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 저는 밥을 먹다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지 않지.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끓이셨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서 녹차를 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태호한테 말은 해봤어? 했어요. 뭐라고 하던? 처갓집이랑 시댁이랑 어떻게 갔냐고 했어요. 시어머니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뭐? 다른 거라고 했어요. 어디가 다른데?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도 누군가의 딸이야.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며느리 친정어머니라면 나한테는 사돈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태호 그놈이 잘못 배웠네. 내가 잘못 가르쳤어. 그날 저는 시댁에서 2시간을 있었습니다. 혼이 나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버스 창가에 기대어 조용히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들고 있던 것을 누군가가
조금 들어준 것 같아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있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댁에 갔다 왔어? 네. 뭐라고 하시던? 저는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직접 들으세요. 남편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한 건 맞는데요. 근데 어머니,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처갓집은 처갓집이고. 저는 물컵을 내려놨습니다. 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소파에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갔습니다. 남편이 이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밥상 앞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저는 국을 떠서 앞에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처갓집에 가라고 하셨어.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요. 나한테. 알아요. 꽃이라도 사들고.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더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좀 당황스러웠어. 저는 그때 남편을 봤습니다. 어머니한테 혼난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됐네요. 저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자려고 들어오더니 불을 끄기 전에 말했습니다. 정수가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왜요? 내가 미안해.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어디 가요? 처갓집에 안 간 거. 그것만요?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처갓집이 냄새난다고 한 것도요? 아버지 칠순에 안 간 것도요? 어머니 수술날에 혼자 보낸 것도요? 그것도. 저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자요. 그리고 돌아 누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20년이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뭔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뭔가 말을 하려다가 안 하고 TV를 보다가 저를 슬쩍 보고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평소대로 살았습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 달라졌습니다. 시댁 행사가 있으면 먼저 물어보게 됐습니다. 이번 주 어머니 생신인데 같이 갈 수 있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볼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정수가. 왜요?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돼?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왜요? 남편이 구두를 벗으면서 말했습니다. 처갓집 가려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뭐요?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인사드리러.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꽃 사들고. 어머니가 그러라고 하셨잖아. 남편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꽃집에 들렀습니다. 노란 프리지아 한 다발. 저는 그 꽃을 보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손에 꽃다발이 들려있다니. 우리 엄마 집 앞에 이 사람이 서게 되다니. 친정 현관 앞에 섰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여셨습니다. 왔어?
어머, 사위도 왔네. 어머니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남편이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어머니가 꽃다발을 받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꽃을 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눈가가 살짝 붉어지는 걸 봤습니다. 들어와요. 밥 먹자. 그날 친정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밥은 같이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셨습니다. 사위, 더 먹어요. 남편이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20년 전부터였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가다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요리 맛있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요? 김치찌개. 오랜만에 먹어본 것 같은 맛. 저는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 맛 먹고 컸어요. 그 집이 냄새난다고 했잖아요. 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진짜 잘못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술 먹은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신호에 걸려 차를 멈췄습니다. 그냥 가기 싫었던 거야. 왜요? 낯설어서.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낯설어서요? 어릴 때부터 처갓집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어. 아버지도 처갓집 잘 안 다니셨거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미안해.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커피 2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 앞에 한 잔 놓았습니다. 남편이 올려다봤습니다.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먼저 갖다 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이 커피를 들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이 결혼을. 남편이 커피를 내려놨습니다. 이 결혼이 나한테 어떤 건지. 20년 동안 시댁 행사 빠진 적 없어요. 어머니 말씀에 한 번도 싫다고 한 적 없어요.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남편이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돌아온 게 뭔지 생각해 봤어요. 냄새난다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지쳤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쳤다는 게 어떤 의미야?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 저도 더 이상 예전처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시댁에 계속 가겠어요. 어머니한테도 잘하겠어요. 그건 제 도리니까. 근데 저도 이제 제 친정을 챙길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같이 가줬으면 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진심이에요? 응.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이 사람한테서 이 표정을 많이 못 봤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거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수가, 친정 어머니 요즘 무릎은 어때?
저는 그 질문에 잠시 멈췄습니다. 좀 나아지셨어요. 물리치료 다니신다고. 다음에 모시고 병원 같이 가자. 저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운전하면 되잖아.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싫어? 아니요. 좋아요. 한 달 뒤였습니다. 친정어머니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랑 같이 친정에 가서 어머니를 태웠습니다. 병원까지 데려다 드렸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남편이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히 뭔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사위랑 무슨 얘기했어?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무릎 얘기. 무릎표? 사위가 물어보더라. 언제부터 아팠냐고. 어디가 더 아프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자기 직장 근처에 정형외과가 좋다고 한번 가봤으면 한다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였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친정에 내려드리고 우리끼리 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무릎이 꽤 안 좋으시더라. 네.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요. 자주 찾아뵈야겠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진심이에요?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눈물이 뭔지, 서러운 눈물인지, 고마운 눈물인지, 둘 다인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저번에 내가 한 말 기억해? 어떤 말씀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도 누군가의 딸이라고 한 말. 네, 기억해요. 시어머니가 잠시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가요? 태호를 그렇게 키운 게 나야. 처갓집은 안 가도 된다고, 남자는 자기 식구만 챙기면 된다고, 내가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태호도 그렇게 됐지.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였는데 나는 몰랐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 시어머니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한테 20년 동안 힘들게 한 건 태호만이 아니야. 나도 그렇게 만든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미안해. 저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뭐가 감사해? 그 말 해주셔서요.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됐어. 끊어. 뚝. 일방적으로 끊으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밥을 차리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었어요. 남편이 손을 씻으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수도를 잠그면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네. 당신을 그렇게 키워서 미안하다고.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바닥을 봤습니다. 저는 국을 떠서 상에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한테 감사해요. 그 말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남편이 식탁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한테 전화해야겠다. 왜요? 죄송하다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나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게 됐으니까.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세요.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밥이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별다른 반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김치에 된장찌개였습니다. 근데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혼자 삼켜온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모님,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처음엔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딸, 사위가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답장해야 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괜찮다고 하면 돼요, 엄마. 사위가 왜 문자를 보내? 걱정돼서요. 어머니가 잠시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딸, 잘 됐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남편이 전날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번 추석에 어떻게 할까? 저는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시댁 먼저 갔다가 처갓집도 들리면 어때?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처갓집도요? 잠깐이라도. 저는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시댁에 갔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서 전을 부쳤습니다. 예전이랑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음식은 여전히 많았고 손은 여전히 부지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할 일 없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저도 뭔가 도우려고요. 시어머니가 잠시 남편을 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 배추김치 좀 꺼내와. 네. 남편이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게 처음이야. 저는 전을 뒤집으면서 웃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차례가 끝났습니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처갓집 가자. 시어머니가 옆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일 좀 싸가. 냉장고에 있어.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여시더니 수박 반 통과 복숭아를 꺼내셨습니다. 사돈어른한테 드려라. 사돈어른. 시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사돈어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시어머니한테 우리 엄마는 그냥 처갓집이었는데 이제 사돈어른이 됐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어서 가. 늦었잖아.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과일 봉지를 들고 남편이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여셨습니다. 왔어? 어머, 사위도. 추석에 왔네. 남편이 과일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추석 잘 보내셨어요? 어머니가 과일을 받으시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럼요. 어서 들어와요.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남편이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추석 잘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남편을 보셨습니다. 한참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왔어? 아버지 방식의 환영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딸, 사위가 진짜 온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왔잖아요. 추석에. 네. 어머니가 복숭아 껍질을 벗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빠도 오늘 못 왔는데 사위가 왔네. 저는 어머니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예전에 내가 혼자 왔을 때 많이 서러웠어? 어머니가 손을 멈추셨습니다. 딸은 왜 그런 걸 물어? 궁금해서. 어머니가 복숭아를 접시에 올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럽긴.
내가 와줬잖아. 그래도 어머니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아빠가 한 번은 나한테 그러더라. 우리 딸이 거기 가서 잘 살고 있는 거냐고.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사위가 한 번도 같이 안 오니까. 혹시 우리 딸이 거기서 힘들게 사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지금은 왔잖아. 사위도 왔잖아. 어머니가 제 등을 두드리셨습니다. 됐어. 잘 됐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과일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한테 뭔가 묻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젊었을 때 무슨 일 하셨어요? 아버지가 남편을 보셨습니다. 건설 일했지. 아, 그러세요? 힘드셨겠네요. 뭐, 그 시절엔 다 그랬지.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색하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일 접시를 내려놓으면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건설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 네. 제가 어릴 때부터요. 힘드셨겠다. 네. 그래서 정숙이 내가 그렇게 부지런한 거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을 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어머니 보면서 커서 나는 저렇게 부지런해야겠다 생각했고, 정숙이 너는 아버지 보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나보고 잘 부탁한다고 하시더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요? 언제 여기서 밥이나 한번 먹자고도 하시고.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겠다고 했어.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이 또 차올랐습니다. 이번엔 정말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씻고 나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도 누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수가, 왜요? 오늘 고마웠어.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내가 왜요? 기다려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다 감당했잖아. 내가 한 소리도 다 들어주면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알아. 많이 힘들었어요. 알아. 근데 지금은요? 저는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요.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 국, 반찬.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국을 뜨다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장모님 병원 가는 날 아니야? 저는 숟가락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네. 내가 운전할게.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평일이에요. 연차 쓰면 돼. 저는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살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침이 환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친정어머니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이 운전했습니다. 어머니를 태우고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를 진료실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MRI를 보여주셨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 있어요. 주사 치료 계속하시고 많이 걸으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남편이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의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남편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메모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봤습니다. 병원이 끝나고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내리시면서 남편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사위, 고마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머니. 자주 올게요. 어머니가 문을 닫으려다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딸, 잘 살아. 저는 웃었습니다. 응, 엄마. 어머니가 들어가셨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친정 건물이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다음 주에 시간 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니. 왜요? 사돈어른이랑 밥이나 한번 먹으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사돈어른이랑 밥을 먹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랑.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진심이세요? 내가 거짓말할 나이야? 물어봐봐. 저는 바로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같이 밥 먹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머니가 잠시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응. 나랑? 응. 전화기 넘어가 조용했습니다. 그래. 먹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다음 주였습니다. 우리 동네 한식당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마주 앉으셨습니다. 남편과 저도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두 분 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사돈어른, 며느리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요.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뭐, 나이 먹으면 다 그렇죠. 저도 무릎이 안 좋아요. 우리 나이에. 두 분이 무릎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릴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자식 키운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새 두 분이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이 끝나고 나오면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 손을 잡으셨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며느리가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제가 부족한 아들을 키워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요. 제가 딸한테 너무 기댔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됐으니 다행이죠. 두 분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뭔가 큰 것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얼어있던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두 분 잘 맞으시더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진작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진작은 아니어도 지금이니까 다행이에요.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20년이 늦었어도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는 거니까. 남편이 신호에 멈추면서 말했습니다. 정수가. 왜요? 내가 많이 늦었지?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많이요. 미안해. 알아요. 앞으로는? 저는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를 보면 알겠죠?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앞을 봤습니다. 도로가 쭉 뻗어 있었습니다. 멀리까지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저한테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뭐예요? 열어봐.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여행 티켓이었습니다. 제주도 2박 3일. 이게 뭐예요? 여행.
누구 여행이요? 우리.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결혼 20주년 지났잖아. 늦었지만 저는 티켓을 들고 한참 봤습니다. 결혼 20주년. 그날을 저는 기억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는 혼자 케이크를 샀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그 기억이 났습니다. 늦었어요. 알아. 그래도 저는 티켓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가고 싶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제주도에 갔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파도를 봤습니다. 여보, 나 오랫동안 많이 외로웠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당신 옆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외로웠을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언제부터 손을 안 잡고 살았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제 안 외롭게 할게.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제 손도 찼습니다. 하지만 잡고 있으니 따뜻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수가 다음 달에 장인어른 생신 아니야?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맞아요. 식당 예약할까? 당신이요? 저는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해줘요. 남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식당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20년 전에 나 혼자 아버지 생신 챙기고 혼자 병원 가고 혼자 울던 나. 그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다면 나중에 괜찮아진다고,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달라진다고 말해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떴습니다. 창밖으로 제주도가 작아졌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구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봤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을 봤습니다. 20년을 같이 산 사람이었습니다. 믿기도 했고 서럽기도 했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뀌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주 많이 늦었지만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배고프다. 뭐 먹을까? 집에 있는 거 먹어요. 김치찌개 해줘.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냄비를 올렸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볶았습니다. 물을 붓고 두부를 넣었습니다. 찌개가 끓었습니다. 남편이 부엌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맛있는 냄새다. 저는 뒤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냄새 나요? 남편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좋은 냄새. 저는 국자로 찌개를 저으면서 웃었습니다. 좋은 냄새. 이 집에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 집에. 그날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에 밥이었습니다. 남편이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맛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수가. 왜요? 우리 오래오래 살자.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이 말을 언제 마지막으로 들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들어본 적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남편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졌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집 밥이었습니다. 냄새나지 않는, 아니, 좋은 냄새가 나는 우리 집이었습니다.